지금 학교 측에서는 아까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의하면 지금 협상은 없다라고 지금 학교 측에서 발표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소통하는 것들이 그저 메시지만 형성하고 채널은 없는 그런 소통이 될까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들을 그 학교로 전달하기 위해 지금 채널을 닫아버린 학교에게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하고 아니면 그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며 아니면 교수님들이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야 교수님들과 함께 이 사태를 좀 해결할 수 있을지 좀 방안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인재학부 정책학 전공 주임교수 김성철입니다. 그 본부에서 우리 의견 수렴 안 하겠다고 공표를 한 게 아닙니다. 그거가 아니고 저희가 그 유도 신문을 해서 그래서 그 유도 신문을 어떻게 했냐면은 자, 잘 보세요. 그 사립학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채널로 공식기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대학평의원회 하나가 있는데 그 대학평의원회가 심의기구로 되어 있고 그 심의기구에서 결정한 사항에 이사회가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든지 반대를 하든지 관계없이 이 안은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즉답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뭐 그래도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결론은 관계없이 우리 구성원들 의견 관계없이 이 안은 원하는 대로 시행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교육부 보고 시한이 있으니까 그 시한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유도신문 결과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구성원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러더라도 이거는 원하는 대로 간다. 그리고 시한도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남은 거는 그럼 의견을 왜 듣느냐? 그게 의문이죠. 왜 의견을 듣는지가 의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구성원들이 결단코 극렬하게 반대를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냥 이 원한 대로 시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구성원들이 막 반대를 하면은 듣습니다. 근데 그런 일반적인 학교냐 중앙대학교가 하면은 몇 년 동안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끝까지 법적으로 투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학과를 폐지시키는 게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냐? 판례가 허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폐과를 시킬 때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허용이 된다. 그래서 그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만 취하면은 허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끝까지 법대로 하자라는 게 보통 이제 욕이죠. 네, 그 법대로 하자 그러면 저 새끼 싸우자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정말 안타깝게도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에서 통과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아무리 개겨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인식하기로는 지금 보통의 방법으로는 이건 막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보통의 방법 우리가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다 반대한다라고 하고 그 정도 방법으로는 이게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 좀 더 강도 높은 방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구조 개편안은 그 학령 인구의 감소라는 부분에서 추진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장 내년부터 중앙대학교 역시 100명 이상의 신입생의 감축을 받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을 우리 학교에서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게 교육부에서 평가를 하는 그 구조 개편에서 B등급 이상을 유지를 할 시 다른 대학들보다 적은 수의 감축 인원을 저희가 중앙대학교가 정할 수가 있고 그 부분은 학교에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부분까지도 만약 중앙대학교가 무시를 하고 그냥 지금까지 계속 입학 정원을 고수를 한다면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각종 장학금이라든지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그것들은 다시 학생들한테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이번 이제부터 학령 인구 감소로 입학 정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먼저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 그 입학 정원을 100명 이상 감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과마다 학부마다 N방으로 과마다 그리고 학부마다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입학 정원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고요. 10년도 13년도 때처럼 학과 경쟁력을 평가를 해서 폐과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교가 내민 구조 개편안처럼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방법 외에 또 교수님들만의 다른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입학 정원이 감축되는데 다른 방법이 혹시 교수님들께서 갖고 계시다면 그게 무엇이 좋은 겁니다. 예, 자, 그때 이미 그런 특성화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186명을 줄이기로 했고 이미 약속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이제 결정이 난 사안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교과부가 더 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올해 학과평가가 있긴 한데 학교평가가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게 이제 우리가 걱정한 거가 이제 학교가 B나 B 이하, C나 D를 받으면 어떡할까 이제 걱정을 하는 측면이 있긴 해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교수 대 학생 비율입니다. 아까도 이용식 교수님 보여주셨지만 굉장히 낮습니다. 서울대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요. 지금 지방 사립대하고도 비교해도 우리가 굉장히 낮아요. 그 부분을 급하게 이 부분을 이제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지난 2월 말에 여기 전체 모든 교수들에게 결정제 교수를 50몇 명 뽑아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러분이 아까도 뭐 어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전임 교수가 아닌 그러니까 정년 투액이 아닌 계약직 교수를 뽑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직 교수는 사실은 이제 교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수 대 학생 비율을 좀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급하게 일주일 안에 사람을 뽑으라고 몇몇 학과에 내려왔었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학교가 계속 대응해 왔다. 이거 일단 먼저 알려드리고요. 정원 인원이 학령 인원이 당연히 감소합니다. 대학이 거기에 따라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전공 간에 굉장히 유연한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동감하고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도 다 동감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대학교가 과연 우리가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정말 학생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후진 학교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지금 이 좋은 학교를 망치고 있는 사람 누구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학회를 가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학교가 그럴 수가 있냐? 학교도 아니다, 대학도 아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결국 그러면 여러분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좋은 교수님, 좋은 연구진, 좋은 연구 환경, 교육 환경에서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거고요. 그게 결국 여러분의 경쟁력이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죠. 지금 이거를 망치는 자가 누구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우려하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정원을 감축해야 된다면 저희는 정말 학과에서 몇 명씩 내놓아서라도 정원을 감축할 의향이 있습니다. 왜 그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과는 죽이고 어떤 과는 경쟁력이랑 어떤 대의명분하에 살린다. 지금 여러분이 경쟁력 평가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사고하는데 굉장히 많은 과들 경쟁력 좋아요. 연구 능력 1등입니다. 근데 교수 전혀 뽑아주지 않습니다. 학과 운영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 교육 제도나 여건은 사실 교수님이 혼자서 각계전투해서 만든 거예요. 지난 5, 6년간의 구조조정 효과가 뭐였습니까? 그때도 경쟁력 강화였죠. 어떤 경쟁력 강화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그래 교수님들 사실 다 착하세요. 저는 약간 깡패지만 정말 모범생들이고 학교 다닐 때 다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여기 다 운동권 교수 거의 없습니다. 돌도 한 번 안 던져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사장이 하라는 대로 하고 공부를 시킨 대로 했단 말이죠. 논문 2개 써라 2개 쓰고 3개 써라 3개 쓰고 4개 쓰면 4개 쓰고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근데 하나도 연구 환경이나 이런 것은 강화되지 못했다. 어떤 것도 지원되지 않았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한 번 이제 질문 방향과 답변 방향이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 답변 혹시? 제가 추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예전부터 이런 학교 전 학교에서부터 학교 기획 그 보고서를 좀 써봐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 것 같아서 제가 짤막하게 답변하겠습니다. 학령 인구 변화에 따라서 입학 자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교육부의 오판입니다. 즉 학령 인구가 준다고 해서 대학 정원이 더 많다고 해서 그걸 강제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즉 이것도 사실은 자율적으로 대학들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스스로 합병을 하던 새로운 구조정을 하던 것도 대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일률적으로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4%, 7%, 9%. 저희 학교는 4%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186명을 정원에서 내년에 줄여야 됩니다. 이거는 확정된 아니죠. 그리고 교육부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이후에 4%를 줄인다고 했는데 너희들의 구조조정 내역이 마음에 안 들면 평가 점수에서 B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합당하는 만큼 더 많이 주도록 강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을 최근에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479 중에 선택한 학교 중에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라고 한 학교는 교육부에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2% 더 깎거나 3% 더 깎거나 그러면 면제해 주마라고 이미 다 학교별로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4%를 교정한 이후에 보고서에 따라서 추후에 감축될 수도 있지만 향후에 감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제가 본 선에서는 교육부가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학교가 선택할 대안은 무엇인가 보면 우리 학생이 말씀하신 대로 n분의 1도 대안입니다. 교수님도 그거는 다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안 받을 이유는 없다. 또는 뭐 최소 정원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은 다 앞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논의의 장을 아예 막아버리고 학교 앞만 받으라고 하니까 저희가 논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는 차후에 이런 민주적인 절차가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를 회복하고 나서 그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저희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것과 계속적으로 절충해서 나가면서 학생에게 유리하고 또 다른 구성원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만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은 다 저희들도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